시작하겠습니다. 그 살짝 까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이미지 분석이라는 걸 했었죠. 처음에 패스트 AI를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이해하려면 CNN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CNN이라는 걸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BNN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근데 얘도 바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우지스틱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근데 요거도 바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획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여기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미지라는 거는 그 X라는 거를 넣어갖고 Y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X는 이제 어떠한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Y는 그 0 또는 1이었죠. 뭐 개면 0, 고양이는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회계 모형 같은 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X에서 Y로 가는데 얘가 뭐예요? 연속형이었죠. 그러니까 뭐 24.1356 뭐 이런 이제 값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이 이제 Y가 이제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어떻게 배울래? 이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그 세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하고 요거는 제가 뒤에 어떠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로스 펑션을 그리는 그 함수고 요거는 뭔가 이제 학습을 하고 기록하고 이 마지막에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함수인데 그 제가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 그러니까 회계 분석에서 적절한 직선을 찾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떠한 그 최적화 문제로 이제 치환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많이 그렸었잖아요.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미리 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코드는 조금 더럽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를 학생들이 좀 쓰기 편하게 정의를 미리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한 이제 설정이고요.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진짜 완전 토이 데이터입니다. 완전 이런 그 실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 X는 이제 마이너스 6부터 그냥 한 칸씩 증가시켜갖고 6.0까지 여기 끝에 이제 0 뭐 6.0 이렇게 붙인 거는 제가 이제 일부러 소수점으로 썼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전체 자료형이 플러스로 됩니다. 그래갖고 일부러 마지막에 6.0이라고 했고 Y는 이제 0 또는 이제 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충 이제 X가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값을 갖고 있으면은 Y 값이 이제 0이 되고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면 Y 값이 이제 1이 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이제 되게 많이 찾을 수 있는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취업 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이 취업에 성공하면 1이고 실패하면 이제 0이다. 이제 이러한 거를 우리가 모형을 세우고 싶은데 그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뭐 토익 점수도 있고 뭐 공모전을 몇 번 했는지 그다음에 뭐 학점은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냥 X라는 거로 그냥 퉁쳐갖고 정리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갖고 X가 클수록 이 학생은 취업에 대한 준비를 되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X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될수록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X가 이제 커지면 취업이 잘 되겠죠. 그렇죠? 취업은 이제 1에 가깝고 X가 작아지면 취업은 이제 0이 된다. 취업은 이제 펄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X 내가 이제 지금까지 4년 동안 총 정리한 어떤 이제 스펙 같은 거를 내 이제 X라는 점수를 받아갖고 이 X를 넣으면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은 이제 Y가 이제 예측이 되는 어떤 모형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은 이제 Y 해시 이제 0 또는 1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모형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Y 햇은 0 또는 1 여기 물음표를 붙일 이유는 사실 Y햇이 0 또는 1로 이제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
일단은 직관적으로는 그냥 X가 들어가면 이제 Y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취업될지 안 될지 1, 0으로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인공지능 혹은 이제 프레딕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 배운 거 선형회기 있잖아요. 선형회기를 해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좀 이상하겠죠. 왜냐면 X가 커질수록 1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건 선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부터 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y 값이 0 또는 꼭 1이 나와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요 데이터를 잘 읽어보면은 x가 작을 때는 취업이 안 돼, 0이야. 그 다음에 x가 클 때는 취업이 잘 돼, 1이야.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다면은 얘는 이 점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점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얘는 이 x 값이 더 작은데 취업이 됐고 여기는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식에 따르면은 이 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 점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이거를 어거지로 그려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취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X라는 점수가 딱 있어갖고 그거를 기준으로 완전 이제 무자르듯이 잘라갖고 여기까지는 다 부럽고 여기까지는 다 학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이제 그 그룹에 있는 애들은 그냥 거의 취업이 안 된다고 보고 이 정도 그룹에 있는 애들은 거의 취업이 된다고 보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취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반반이야. 취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취업될 확률이 높은 거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좀 더 취업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운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취업이라는 거는 요러한 어떤 언더라인이 있어갖고 요에 이제 초록색 선이 의미하는 건 무슨 취업이 될 것 같은 확률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마음속으로 해갖고 이 확률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0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1이 되는데 이 말은 이제 스펙이 안 좋을수록 취업이 안 되고 스펙이 좋을수록 이제 취업이 잘 되고 그 확률이 거의 1이 되는데 여기 중간쯤에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거는 저기 파란색 점선이에요? 아니면은 파란색 점들이에요? 초록색 선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우리 회계 모형을 좀 봅시다. 회계 모형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X라는 그 점들이 있죠. X라는 점들이 기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거는 뭐였어요? 여기는 언더라인이었거든요. 왜 언더라인을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모델을 알고 있었어. 사실 모델을 알고 있었는데 모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 언더라인 그러니까 초록색 언더라인 플러스 뭐예요? 오차였잖아. 이 오차를 뭘로 맞췄어요? 우리가 노멀로 그냥 뿌렸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초록색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러한 점들 자체를 맞추고 싶다라는 거는 언더라인 플러스 오차를 같이 맞추겠다는 의미잖아. 오차를 맞추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성을 내가 예측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이미 랜덤이 아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랜덤성에 가려져 있는 어떠한 숨겨진 언더라인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갖고 이거 선이야. 선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차야. 우리가 저거를 맞출 필요는 없어.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차를 같이 이제 얘하고 언더라인 플러스 오차를 같이 적합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오피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또 요 용어는 설명할 건데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리를 맞추고 싶은 거지 그 어떤 현상은 항상 그 원리 플러스 오차의 형태로 이제 혼합이 되어서 우리한테 관측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언더라인이죠. 이러한 확률이 그냥 true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러한 확률에 의해 갖고 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요 확률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는 뭐예요? 오차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점들은
언더라인 플러스 오차가 지금 함께 혼합이 되어서 우리한테 뭔가 관측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맞춰야 될 거는 얘라는 거죠. 밑에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맞춘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y-이 0 또는 1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확률 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x를 딱 넣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실패한다, 성공한다, 이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것 같은 확률, 성공할 것 같은 확률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러한 그 파란색 점들을 주고, 이 파란색 점들이 일단 어떤 성공 확률 P에 의해 갖고 나타난 랜덤 시행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P 자체를 지금 이런 언더라인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X가 증가할 때 대충 아까 제가 그렸던 초록색 선, 이러한 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거지를 좀 부리면 여기 이제 X가 있죠. 이렇게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선을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12, 그 다음에 0, 1이니까 한 12분의 1 X 이렇게 해줄까? 안 되네. 플러스 뭐 한 3 정도 할까? 대충 요렇게 이제 한다고 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있었고 스펙이 6보다 이제 좋은 사람, 6보다 좋은 사람이 나타났고 하면은 그 스펙이 좋은 사람에 대한 확률이 이제 1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눌려져야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눌려져야 되고, 이제 곡선이 꺾여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갑자기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렇지? x. 그다음 여기다 1을 더해. 그다음에 갑자기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학과는 뭐야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가 함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 우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다. 여기에서 내가 데이터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 주황색이 이쪽에 이제 0이 이렇게 많고, 한 이쯤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더 급하게 올라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곡선들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곱하기 2x 곱하기 2x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급하게 가죠. 그쵸? 그래, 급하게 가는 건 모델링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5 빼기 5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모델링이 되죠.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x 자리에다가 어떠한 x의 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넣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우리가 w1이라고 하고 요 값을 이제 w0라고 하면은 요 w1이랑 w0 값을 되게 잘 맞추면은 언더라인 펑션 비슷한 거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우리가 이제 옵저브드 데이터. 아마 제가 이거 강의 노트에는 라벨링이 예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는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못 썼네. 얘가 옵저브드 데이터. 우리는 이제 주황색을 관찰했어요. 주황색을 관찰했는데 옵저브드 데이터는 위드 에러 텀을 함께 관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true라고 믿고 있는 애예요. true, prove. 이거는 이제 어떤 확률의 true 값이라고 믿고 있는 애인데 얘는 보통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회기선에서 그 적절한 언더라인 펑션이 이제 직선이라고 우리가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하고 절편이 얼마냐? 그런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거는 추정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파라메터라고 한다 했죠. 그래갖고 뭐 어떤 그 데이터가 되게 많아갖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그 경사관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면은 점점 추정값이 트루값이 가까워진다라는 이론은 있는데 보통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얘도 그냥 이게 죽을 때까지 모르는 어떤 트루값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합격할 확률, 불합격할 확률이 이제 세상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에러가 포함된 여기 파란 점들을 이용해서 그 주황색 점선을 에러를 싹 걷어내고 나오는 이 주황색 점선을 우리가 잘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로지스틱 모델의 이제 특징은 이렇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뭐 x가 커질수록 y가 이제 1이 이제 잘 나오는 뭐 반대도 상관없어요. x가 커질수록 y가 이제 0이 잘 나온다든가 하여튼 x가 커질수록 이제 y가 어떻게 되는 모델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면은 yi는 어떤 이거 여기 b는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는 이제 뭐 베르누이 0.2를 따른다. 이러한 말은 확률이 0.2인 어떤 이제 시행에서 성공을 하면 1, 실패를 하면 0 그런 이제 확률 변수를 따른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파이 i는 여기에서 언더라인, 그러니까 여기는 주황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 확률이 거의 0.9근처인 뭔가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이게 1이 나오는지 0이 나오는지 그럼 거의 1이 나오겠지.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성공 확률이 거의 0.5인 시행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1로 된 거야. 이거는 뭐 1, 2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성공 확률이 거의 0.1을 시행을 했는데 그냥 0이 된 거예요. 되게 이제 드문 경우이지만 이런 것들도 뭐 운 좋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얘는 성공 확률이 한 0.7을 시행이었는데 그냥 운 나쁘게 0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모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파이 i라고 했는데 이 파이 i라는 거는 뭐냐? 파이 i라는 거는 여기 있는 그 주황색 점선이잖아요. 근데 이 주황색 점선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때려 맞췄냐 하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x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이렇게 분자 분모에 나눠 갖고 이러한 수식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W0, W1 같은 경우는 이 곡선들이 뭐 요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자연 상태로 그려질 건데 요를 좀 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W0 값을 양의 방향으로 크게 만들면 되고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요쪽 위에 평행 이동을 의미하고 내가 만약에 이러한 거를 모형화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W0를 양수간의 음의 값으로 만들면 됩니다. 잘 모르겠죠? 대칭이니까 되는데 그냥 넣어봅시다. 이렇게 넣어보면 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x가 이제 작을수록 여기 1이 뚜루룩 있고 x가 클수록 여기 뚜루룩 가는 그러한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언더라인 이러한 이제 곡선을 이제 희한하게 잘 만드는 거를 이제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식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2의 x, 2의 x, 여기 플러스 1 이러한 꼴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분자 분모에 2의 마이너스 x로 곱하면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글씨를 좀 적게 쓰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더 좋아해요. x가 커질수록 뭐가 돼요? x가 커질수록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죠. 그러니까 1로 수렴하겠지.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얘는 빵으로 되고 요것도 빵으로 되죠. 근데 분모에는 1이 있으니까 빵으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x가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요런 이제 곡선이 되고 이 사이에서 대충 요러한 그러한 곡선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좋은 게 x가 커질수록 이제 리니어로 받아버리면은 그게 x가 커지면 1을 뚫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위험이 없이 x가 아무리 커져도 1에 점점 가까워질 뿐 1로 이제 가지는 않으니까 요런 게 좀
주황색 부드러운 곡선을 이제 모형할 때 이제 되게 좋은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이 i는 이렇게 모델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yi의 햇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yi의 햇은 프로브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확률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1 또는 0이라는 게 아니고 대충 이제 요 숫자가 예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i가 들어가면은 yi 햇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yi 햇은 뭐예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1 플러스 2의 x w0 플러스 w1의 x 부대 2의 w0 플러스 w1의 x. 여기 좀 썼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W0 값이랑 W1의 값을 이렇게 잘 추정을 하면은 곡선이 나올 텐데, 그 곡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식을 예측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W0하고 W1의 값을 잘 찍으면은 어떠한 직선이 나올 건데, 그 직선 자체를 다시 시그모이드에 태워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으로 y 해석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로스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로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MSE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그냥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요렇게 이제 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 그냥 로스 펑션에 이런 거 써야 된다. 이 식 자체도 외울 수는 없는데, 그 MSE 로스랑 뭔가 다른 거로 써야 되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언더라인이 있고 무슨 에러 텀이 있으니까 이거는 확률 변수 같은 거란 말이에요. yi가. 그거를 확률 변수라는 느낌을 좀 더 확 살려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회귀 모형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은 y 빨간색으로 할래. i는 w0 플러스 w1의 xi 플러스 이플론 i였잖아요. 그쵸? 얘는 정규 분포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이죠. 그러니까 yi가 정규 분포고 w0 플러스 w1 평균이 이제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시그마죠. 뭐 어떤 이제 분산을 갖고 있다. 뭐 이제 이러한 모형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 과목에 수통을 넣어놨는데, 수통을 넣은 이유가 이제 오늘 강의예요. 이거가 이제 지나면은 거의 이제 필요 없습니다. 회기를 넣은 이유는 당연히 알 것 같고, 선대를 넣은 이유도 아마 알겠죠. 파이썬 넣은 이유도 알겠고, 수통이 왜 들어갈까 했는데 요 내용 때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회귀 모형 자체는 원래는 요렇게 지금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 로지스틱 모형 자체는 yi는 이러한 확률을 가지는 베르누이에서 일반적으로 계속 실행되는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통계학과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거 수통 내가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세요. 대신에 이 주황색 점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x에다가 시그모이드라는 거를 태우면 된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회귀 모형으로 치면은 이러한 언더라인을 예측을 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언더라인은 사실 이제 여기 정규 분포에서 평균을 예측하는 거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지스틱에서는 베르누이 분포의 이제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 거고,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은 막 이런 엄청 복잡한 수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하는 건 되게 좀 생각보다 쉬웠어요. W0하고 W1의 해서 이제 잘 찍어가지고 이 곡선을 이제 그럴싸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데이터. 그래서 이제 x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등간격으로 x가 이제 퍼져 있다라는 의미고, x에다가 이제 이러한 변환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주구장창 봤던 뭐예요? 선형 변환이죠. 그렇죠? W0 그러니까 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이제 5다. 요런 거를 이제 하면은 어떤 이제 그 회귀 모형으로 치면 이게 그냥 그 y 핵값이 바로 이제 되는 거였죠. 그런 거를 이제 u라고 봤고, 이 u를 이러한 함수에 넣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하고 분모에는 1을 이제 하나 더 더해주는 그러한 함수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자, plt 플랫 x
여기에다 6까지 하면 여기까지 이제 변환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5고 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이러한 그냥 선이 나오는 거죠. 그쵸? 뭐 기울기가 5고 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대충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내가 MP 토치 EXP U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분모에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이 선을 양 끝을 이렇게 싹싹 누르고 이 가운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자체를 뭐라고 아까 정의를 해놨냐면은 V라는 값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V는 이렇게 0과 1 사이로 되게 눌려 있고 X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질수록 0에 가깝고 X가 플러스 값을 가질수록 여기 1에 가깝죠. 그러면은 베르누이에다가 토치 베르누이라는 함수에다가 토치 베르누이 여기다가 이 V라는 값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0.0025라는 확률로 0, 1 사이를 결정하고 얘는 0.9820이라는 확률로 0, 1 사이를 결정하는데 여기 있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1이 잘 나오고 여기 있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0이 잘 나오는 이제 그런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뽑으면은 00000 111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뭐예요? Y라는 거죠. 그래서 트루 모델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현상이 이러한 가정에 의해 갖고 우리가 Y가 관측됐다라고 믿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믿자라는 거는 사실 요 도메인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들이 와갖고 이거는 사실 이러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논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델을 이제 믿고 그 요 모델이 이제 트루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잘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쭉 그리면 세팅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이제 관측된 값이에요. 그렇죠? 관측된 값인데 이거는 이제 트루 그러니까 언더라인이랑 에러텀이랑 같이 혼합이 되어서 관측이 되어 있죠. 일단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0이 깔려 있고 1에 가까울수록 1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완전 토이 이그젬플의 약간 확장 버전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그냥 2,000개로 좀 많아진 형태. 그리고 요거는 그 트루 값이에요. 그러니까 트루 값이고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고 추정해야 되는 값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제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죠. 이러한 수식에 의해 갖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러한 수식 여기에서 마이너스 1, 5를 넣으면은 이 U의 값이 되고 요렇게 넣으면은 요렇게 읽어보면은 여기 V의 값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알 수 있죠. 대입을 하면 되니까. 이 코드는 그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딱 그리고 싶은데 여기에 레전드를 이렇게 라벨링을 하면은 이거는 좀 쓸데없는 코드라서 그냥 대충 좀 빠르게 설명하면은 시각화 코드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가 투명도를 0.03으로 했어요. 되게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겹치수를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투명도를 설정했는데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약간 투명하게 0.03 정도의 투명도로 갖고 이제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독성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이거대로 그리고 제가 x하고 0이랑 y하고 0 요 값을 그냥 임의로 하나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값이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찍혀 있게 되거든요. 요거에 이제 컬러를 C0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크게 여기 찍혀 있죠. 요거를 그냥 약간 트릭을 이용해서 아까 라벨링을 이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진한 그 동그라미로 라벨링이 돼서 이거 그냥 약간 트릭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 요러한 값들 파란색 점들은 동그라미 점들은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뭐를 알고 싶다? 빨간색을 예측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트루 값입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XI가 들어가면은 적당한 빨간색 곡선을 이제 예측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매핑 값을 우리가 학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회귀 문제로 치면은 최적의 직선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아무 선이나 일단 그어요. 그 다음에 걔를 좀 더 나은 애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으로 했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최초의 직선은 아니고 이번엔 곡선이겠네. 그래서 최초의 곡선을 그립니다. 최초의 곡선을 그리면은 이게 뭐 W0 해시 이게 내가 세팅한 값이 있는데 이러한 값으로 얘가 이제 바이어스니까 마이너스 0.8 이렇게 놓고 W1의 햇은 마이너스 0.3 대충 이렇게 놓고 x 곱하기 W1의 햇 플러스 W0의 햇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어떤 이제 직선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를 태워야 되는데 얘는 이제 x가 들어가면은 익스포넨셜 x 나누기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렇게 1 한 번 더 더해주고 이러한 이제 함수가 이제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토치 이런 거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에다가 여기 있는 시그모이드를 그냥 태웁니다. 시그모이드 이렇게 쳐요. 그러면 0, 1, 4 이렇게 뭔가 이제 눌려있는 어떠한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뭐예요? 최초의 곡선이 됩니다. 그럼 이 곡선이 이제 그럴듯한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지. 눈으로 일단. 그래서 원래 있던 그림을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곡선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번에는 y값 대신에 요거를 이제 넣어주고 자, 요거 자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b라고 합시다. 얘는 이제 프로브고 estimated 바꿔주게 되면 얘가 이제 xi, yi의 햇이 되겠죠. 뭐 최초의 이제 그 곡선인데 곡선이 아니고 뭐 거의 이제 직선처럼 보이고 좀 그냥 딱 봐도 뭐예요? 0 안 맞죠? 0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요거 끝에 first 안 맞는 건 큰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를 개선을 잘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요거를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요 과정이 있죠. 요 과정. 요 과정은 우리 회귀 분석에서 선형 변환을 의미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놓고 보면은 요거는 회귀 분석을 만들어냈던 변환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XW라고 넣고 여기 있는 W를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 이렇게 놓고 X라는 거는 여기에서 1이 이쪽에 쭉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x1, x2 이렇게 되어 있어서 xn까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x가 일단 몇 개 있는지 세어보고 1000개 아니면 2000개였던 것 같습니다. 2000개. 그렇죠? x의 이제 쉐입이 2000의 1이죠. 그럼 이제 요거하고 2000의 1이랑 똑같은 쉐입을 갖고 있는 1만 차 있는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토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쉐입이 2000에 이제 1이고 1만 쭉 차 있죠. 얘하고 묶어줘요. 컨캣. 그럼 여기 앞에는 1이 들어가 있고 여기 뒤쪽에는 x가 이제 들어가 있죠. 얘가 뭐예요? 얘가 라지 x인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W를 토치 텐서 마이너스 0.8, 0.3 마이너스 0.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컬럼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요게 이제 W 해시라는 애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 들어갈 때는 요거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W의 트랜스포즈 형태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X W 해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현하지 말고 W 해스는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XW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고 요거로 이제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우리가 토치 NN 리니어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L1이라는 변수로 이제 받고 여기에서 인풋 피처가 2죠. X는 이제 N 곱하기 2 매트릭스니까. 그 다음에 아웃풋 피처가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이제 false로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한 거랑 그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가 좀 다른데 숫자가 좀 다른 이유는 여기 안에 있는 웨이트 값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웨이트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번에는 L1에 X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값이 나오고 이 값은 뭐랑 똑같이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스몰 x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위에 있는 이러한 변환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각각에다가 시그모이드 태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0, 1 사이로 이제 눌리어져 있는 최초의 이제 곡선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L1에 이러한 레이터의 웨이트는 지금 이러한 값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값이 있고 여기에 L1에 그냥 갑자기 제가 바이어스라는 거를 찍어볼게요.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가 넌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3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 이제 넌이라는 값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게 넌이라는 값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바이어스를 이제 false로 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이제 true로 해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이거를 true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true는 그냥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없애주고요. 그렇죠? 이것도 일단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 L1이라는 애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애 그러니까 기존에는 라지 X가 들어갔고 Y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제가 설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N,2고 얘는 N,1이고 그래갖고 인풋 피처가 2, 아웃풋 피처가 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앞에 있는 그 1이 사실은 바이어스의 역할을 그러니까 상수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N은 그냥 이렇게 넣었고, 그러니까 스몰 X를 넣었고 스몰 Y가 나오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일단 L1이라는 거는 얘를 받아가지고 Y가 N 곱하기 1로 나오는 어떠한 이제 벡터가 출력이 되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거에 웨이트 값이 있고 여기에 바이어스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지금 각각 보면 웨이트는
마이너스 0.759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은 우리가 지금 y는 뭐 대충 w0 플러스 w1의 x 스몰 x 이제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1의 x1 이렇게 요러한 이제 벡터를 컨캣하고 그 다음에 w0 w1 그러니까 요 자체를 이제 라지 w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게 바이어스 펄스로 할 때는 여기 있는 게 지금 x에 곱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x에 곱해지는 게 웨이시고 똑같은 논리로는 얘가 이제 x에 곱해지는 w1이 웨이시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에는 따로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필요 없고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위에랑 똑같은 거를 하려면은 웨이트에다가는 x가 이제 곱해지는 거 그러니까 w1의 해석값 요거를 이제 초기의 값으로 이제 넣어주고 토치 텐서 점 데이터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까는 바이어스를 출력했을 때 난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뭐 이제 이러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0.8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새로운 네트워크 얘가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 L1에 이제 X를 하게 되면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얘하고 뭐하고 똑같다? W의 제로 플러스 W1의 헷 곱하기 X하고 똑같이 됩니다. 다르네? 0.8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똑같은 값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 최초의 퍼스트 커브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거기 모양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넣었잖아요. 요거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토치 리니어 레이어로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로 지금 각각 나눠서 구분해 갖고 이번에 할 거 여기는 시그모이드는 제가 이거 수식을 직접 쳐서 정리한 그냥 제가 만든 함수잖아요. 요거 말고 토치에서 제공하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서형 변환을 해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한 거고 토치 NN의 시그모이드라는 클래스에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A1이라는 이제 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그모이드 대신에 A1이라는 거를 넣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결과하고 밑에 있는 결과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으로 최초의 곡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었는데 토치에 있는 거를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1이라는 건 이렇게 토치에는 리니어로 만들고 A1이라는 거는 토치에는 시그모이드라는 거로 만들어 갖고 요거를 이제 선형 변환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태우는 이 합성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현을 확인을 하면은 이게 선형 변환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W0 해세 플러스 W1의 해세 X 요거를 이제 수행을 하는 그 변환을 의미했죠. 요거를 먼저 해주는 방법은 요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L1의 X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선형 변환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형 변환된 결과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이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A1이라는 거를 우리가 토치 NN의 시그모이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 AN에다가 L1X의 결과를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변환, 그 다음에 요 시그모이드는 비선형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선형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비선형변환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연속으로 따닥 결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L1이랑 A1이라는 노테이션을 쓴 이유는 여기는 L은 리니어의 약자고 뒤에는 A는 액티베이션의 약자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선형변환, 그러니까 그 선형변환을 해주는 어떤 트랜스폼이라고 보통 이제 책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그 노테이션을 따라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러한 구조죠. x가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n,1인 그 디멘전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형변환을 태웁니다. 그럼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제가 u라고 받겠습니다. 그 u라는 그 선형변환된 결과에다가 a1이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태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v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v는 0과 1 사이로 값들이 이렇게 쭈르르 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v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y 해시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x에다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L1이라는 함수를 취하고 그 결과에다 다시 A1이라는 함수를 취하면은 y 해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문법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단 말이야. A1 취하고 L1 취하고 이런 거 이제 헷갈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취하면은 그냥 y 해시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A1이랑 L1 요 두 함수를 이제 결합을 하는 어떠한 그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냥 딱 봐도 이게 직렬적으로 L1을 먼저 취하고 A1을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그냥 만들 수가 없을까? 그냥 이미 있던 함수들을 엮어갖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게 토치 NN의 시퀀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L1을 해. 그 다음에는 A1을 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네트워크인데 그럼 네트워크에 X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요거는 L1의 X랑 A1의 X를 이제 같이 더블로 수행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저번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리니어 트랜스폼 자체가 그냥 네트워크였는데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뭔가 이제 토치의 시퀀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속 직렬 형태로 이제 함수가 딱딱 적용이 되는 순서대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이 먼저 수행된다. 여기는 리니어가 먼저 받아주고 그 결과에 시그모이드가 취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리니어 트랜스폼은 인풋이 이제 1이고 아웃풋 피처가 1이고 바이어스는 true다. 이거는 이제 여기 x가 이제 n,1이라고 할 때 그 1을 뒤에 있는 1을 의미하고 여기는 아웃풋 피처는 y는 이제 n,1일 때 그 1을 의미하고 바이어스가 true라는 거는 x 이제 그 w로 곱한 결과에다가 뭔가 w 제로 같은 거를 더하라는 의미야. 이런 식으로 길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도 있고 파이썬에 좀 익숙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설명을 그냥 그 이해 없이 나중에 결론만 외우면 됩니다. 좀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는 그냥 무슨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충전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언뜻 말했는데 여기 언더바 컬이라고 있으면 얘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네트워크 가로 열고 그러니까 마치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계산이 되는 이유는 얘가 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여기에는 dir 이렇게 하면은 콜이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이게 안 돼. 에러 메시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리스트는 컬러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함수처럼 너가 쓸 수 없는 문법이야 리스트라는 거는 이라고 나와요. 근데 리스트는 뭐가 돼요? 이게 되잖아. 그쵸? 이게 왜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리스트에 언더바 get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숨겨진 속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수제로 만들었던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을 봅시다. dir을 쳐보면은 컬이 있네. 그쵸? 컬이 있다라는 거는 가로를 열고 닫고 함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건데 언더바 get 아이템이라는 건 없네. 그쵸? 그렇다는 거는 시그모이드하고 뭐 첫 번째가 나와라 이런 거는 리스트처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러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 펑션 오브젝트는 스크립터블하지 않다, 서브스크립터블하지 않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네트워크를 볼까? 컬을 갖고 있네. 이건 알고 있었어요. 쭉 보니까 이걸 갖고 있네. 그럼 스크립터블하다는 얘기잖아. 이게 좋은 거 다 갖고 있네요, 그렇죠? 좋은 거 두 개나 갖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펑션처럼 동작을 할 수도 있는데 스크립터블하다는 거는 이게 된다는 거거든. 되지? 그렇죠? 얘가 된다는 거는 또 요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네트워크에서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네트워크 0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하면은 여기 위에는 얘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트워크는 펑션이기도 하면서 뭔가 리스트처럼 뭔가 이제 그 순서대로 자료형이 담겨있는 형태이기도 한데 0을 찍으면 첫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변환이 나오고 함수 같은 게 나오고 1을 찍으면 이 시그모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X하고 사실 똑같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네트워크에 0을 찍어. 그럼 선형 변환이죠. 여기에서 X를 한 다음에 네트워크에 1을 찍어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펑션 이거하고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이 리스트 이렇게 있고 L1, L2, L3 이렇게 하면은 L1에는 뭐가 있냐면은 (11) 있고 L2에는 1, 2가 있고 L3에는 3, 3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언패킹이 될 것 같은 게 함수 같은 거는 이렇게 언패킹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뭔가 이제 그 인덱스를 내가 뽑아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언패킹이 당연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네트워크를 L1, A1 이렇게 그냥 받아버려요. 위에 있던 거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받게 되면은 언패킹이 되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에러는 뭐예요? 리니어 그 다음에 위에 에런이 지워졌겠다. 여기 있는 언더바 A1은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L1에 웨이트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메이스트하고 바이어스가 들어갈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트워크라는 거를 설계해갖고 X를 뽑아내는 과정에 우리가 그러니까 X를 넣고 Y 해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는 스텝 2, 3, 4에 해당되는 애가 필요한데 스텝 2는 로스를 정의하는 거잖아. 로스는 일단은 YI랑 YI 해시랑 비슷하면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뭐 YI 같은 경우는 0, 1로 돼 있고 YI 핵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그 확률이 0.9일수록 이제 1에 가깝고 뭐 이렇게 학습되면 좋을 것 같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MSE 로스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옵티마이저를 이제 만드는 건데 옵티마이저는 그냥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쭉 전달하고 러닝 레이스 설정해갖고 스텝하고 뭐 그 청소해주고 그런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사실 구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학습을 해보면은 지금 PLT 플라 XY 이러한 형태에서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곡선을 아무렇게나 이제 그었었는데 그걸 이제 점점 그럴듯하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for epoch in 100번을 돌리고 여기에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스텝 1은 y햇은 네트워크 x, 그 다음에 스텝 2는 로스는 뭐 토치 민, 일단 이렇게 씁시다. y-y해. 요거 이제 두 개가 이제 비슷하니까, 비슷하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제곱해갖고 이렇게 넣어주고, 로스에 백워드를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었다고 치고, 스텝 새로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메인으로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지.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토치에는 시퀀셜. 첫 번째는 뭘로 받아요? 리니어로. 토치 n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L1이라고 쓰고 아까 A1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L1은 뭐라고 했어? 토치 n에 리니어. 그다음에 인풋은 1, 아웃풋은 1, 그다음 바이오스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었고, 얘는 이제 토치 n에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A1을 받았었는데, 물론 이렇게 위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여기다가 L1, A1 해도 되는데, 이거 대신에 그냥 요거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버려도 똑같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도 똑같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뭐예요? 컬러를 하면서 스크립터블 하니까 요거를 L1, A1으로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렇게 받아서 뭐 할 거냐? L1에 웨이트하고 L1에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거를 위에 있는 값으로 다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똑같은 값으로 웨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뭘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도록 준비를 한 거죠. 로스라는 거는 그냥 여기에 내가 입력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로스라는 것도 로스 fn, 토치 nn, mse 로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 코드 대신에 어떻게 써도 됐어요? 로스는 이렇게 써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거 말고 이 코드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로 만드는 거. 옵티마이저는 그냥 뭐 옵티마이저 이렇게 해놓고 토치 옵팀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안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되니까 넣어주고 러닝 레이트는 0.2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맞춰보니까 0.2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았어요. 설명하기에. 다 했네? 학습도 끝났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있는 그대로의 그림이죠. 요거는 우리는 이제 관측한 게 이거다. 근데 이제 빨간색 요거를 맞추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택도 없는 요런 거를 우리가 갖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트루 곡선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y 햇 그러니까 예측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트루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게 이제 파란색이 됐죠. 조금 더 그럴듯해지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초의 곡선보다는 그럴듯한데 좀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것까지 하면은 요거를 지워버리면은 지금 이 네트워크 상태는 100번 에폭이 지금 돌아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4,900번 추가로 더 돌려. 그러니까 총 5,000번을 돌린 셈이 되겠죠? 그렇죠? 이어갖고 포문을 계속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폭 그냥 많이 돌리는 거지 뭐 이제 좀 수렴이 덜 된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요거를 다시 그려보면은
됐네. 성공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최초의 곡선은 되게 이상한 값이었고 F폭이 한 100번 정도 됐을 때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F폭을 내가 100번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한 4,900번 정도 더 해버리니까 트루가 이제 빨간색인데 내가 추정한 건 파란색이라는 소리잖아. 잘 추정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이 있으면은 이 확률을 기준으로 이제 뭐 0.5보다 작으면은 넌 떨어질 거야. 0.5보다 이제 크면 너는 이제 1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갖고 잠깐 끊었다가 5분만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할게요.